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고객들 돈을 FTX 측이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거래소에 대한 이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또 파산을 계기로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주 겸 CEO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폰지 사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FTX 이 파산 신청 과정을 보면은 이 FTX가 얼마나 엉성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었고요. 참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자기 돈을 예치하고 거래를 하고 뭐 은행이나 비슷한데 이렇게 그런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전용해 쓴다는 건 참 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주 겸 CEO가 굉장한 또 수재이자 명문대학을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요. 이 MIT를 나왔죠. MIT를 나와서 월가에서 MIT를 졸업하고 월가에서 근무했습니다. ETF 트레이딩 등을 하면서 금융업계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업을 시작했죠.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했는데 알라메다 리서치는 암호화폐 투자회사 겸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했고요. 투자 사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투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더 큰 돈을 이제 벌기 위해 나섰는데 그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로 FTX였습니다. 근데 FTX는 말 그대로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이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다는 이제 루머가 나왔죠. 이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 매체 코인데스크 이양 기자가 폭로한 기사였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번 그 파산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146억 달러 중에 39.7%인 58억 달러가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고객들이 맡긴 진짜 돈은 다 빼돌리고 자기가 발행한 FTT 토큰이 자기가 가진 자산의 거의 40% 차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뭐 10만 달러다. 내 재산이 10만 달러다 그러는데 그중에 4만 달러가 내가 만든 돈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만든 임의의 토큰이라고 그런다면 그걸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충격을 주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네. FTX의 신화도 막을 내리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FTX는 글로벌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인데 부실한 재무 구조가 드러나면서 고객들이 돈을 빼면서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특히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이낸스죠. 마이낸스의 창업주가 자오 창펑입니다. 이 자오 창펑의 트윗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오 창펑은 바이낸스가 보유한 21억 달러 규모의 FTT 자산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자오 창펑도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고 FTX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 FTX가 만든 코인 토큰 FTT를 이제 처분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렇게 되자 FTT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FTX가 하는 거니까 믿어봐야지 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돈을 빼는 그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FTT 토큰 가격이 떨어졌고요. 투자자들의 출금 요청이 쏟아지면서 그걸 소화하기가 벅찬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 돈을 다 딴 데 써버렸기 때문에 어디론가 다 빼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이때 샘 뱅크먼 프리드가 트윗을 올려서 바이낸스와 제휴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자오 창펑이 바이낸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트윗에다가 이제 FTT 자산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FTX가 크게 지금 흔들리면서 자칫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자오 창펑이 나서서 FTX를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가? FTX가 자오창펑 밑으로 바이낸스 밑으로 들어와서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그거 좀 괜찮겠네. 뭐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인수의향서에 서명했다가 하루 만에 인수가 철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오창펑이 FTX를 인수하려고 했더니 FTX가 고객 돈을 전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한 것 등이 드러나면서 아 이거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인수할 수가 없다. 인수하면 그런 책임도 다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오창펑이 인수 결정을 취소했고요. 이렇게 되자 뭐 더 이상은 FTX가 버티지 못하고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FTX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창업주 겸 CEO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가장 많이 기부하는 사람은 그 단연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죠. 그 ATF, Americans for Tax Fairness 비영리 기관이 이번 중간 선거 기부금 내역을 조사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중간 선거에 들어간 억만장자들의 자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10억 달러는 물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 준 걸 다 합쳐서 이제 10억 달러인데요. ATF가 지난 2018년 중간 선거 때보다 거의 50% 정도 늘어난 액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중간 선거 때보다 이번 중간 선거 때가 돈이 50%나 더 많이 지금 그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갈수록 미국 선거가 금권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죠. 1억 2,800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민주당 쪽에 기부했는데 헝가리계 유대인인데 항상 그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그래서 이 배우 흑막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대부분의 자금을 근데 정치활동위원회 팩에다가 지원했어요. 민주주의 2라는 팩에 지원했는데 민주주의 2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돈을 주려면 어차피 얼마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2,900불까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이 팩을 활용합니다. 팩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금권 정치를 이렇게 횡행한다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돈 가지고 이 선거할 수 있다는 거 이 참 이런 게 미국 이 정치가 점점 후진화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조지 소로스 그 다음으로 많은 돈을 민주당에 갖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주 겸 CEO다. 이번 이렇게 Americans for Tax Fairness 비영리 기관이 밝혔습니다. 얼마를 이번 중간 선거 때 줬냐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4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4천만 달러.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민주당 쪽에 지원했는데 이 민주당을 후원하는 팩이죠. Protect Our Future라는 팩에다가 대부분의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참고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도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거액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은 민주당에게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그리고 그 규제기관을 감독하는 연방상원 또 연방하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뭡니까? 탈중앙화를 목표로 새롭게 등장한 화폐예요. 네. 기존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 기존의 그 시스템이 너무 말이 안 된다. 항상 그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중산층이야 서민들은 불이익을 보는 이런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화폐 시스템이 암호화폐인데 그래서 규제를 벗어나는 게 암호화폐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이 인물은 규제기관과 그 규제기관을 감독하는 상원과 하원 등의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금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계에서도 아주 요주의 인물로 그동안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암호화폐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부와 여당과 규제기관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좀 이질적이다. 좋지 않은 의미로 그 화제의 인물이 됐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큰 사고를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FTX 사태는 이렇게 양파처럼요. 네, 또 네. 벗기고 그렇죠. 벗기고 그러면은 맞아요. 석연찮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듯합니다. 네, 결국 그 핵심은 창업주 FTX 창업주 샘 뱅크먼 프리드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할 수도 있죠. 기업이 네. 뭐 활동을 하다 보면 파산을 부를 수도 있는데 뭐 열심히 경제 활동하다가 잘 안 돼서 파산 부른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속된 말로 구린 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 뱅크먼 프리드 CEO가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한 것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한 이후에 보인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투자자들이 거래를 위해서 예치한 자금을 자기 돈처럼 유용한 겁니다. 특히 자신이 설립한 투자회사,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알라메다 리서치를 그 월가에서 일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든 회사가 알라메다 리서치인데 여기에 FTX 고객 자산 100억 달러를 옮겨놓은 것으로 이렇게 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FTX 고객들이 돈 달라고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 다른 회사에다가 빼돌렸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생겨가지고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파산보호 신청이 올바르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파산보호 신청을 이용한 건지. 더군다나 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 본사까지도 바하마로 이동해놨죠. 세금 피난처 바하마로 옮겨놔서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처음부터 좀 작정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아무리 봐도 고급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FTX의 파산 신청 배경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게 코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의 이 그러네요. 사기꾼 같은 행태가 네. 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행태가 싶습니다. 문제네요. 근데 뭐 또 FTX가 우크라이나와도 관계가 있다는 뭐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은 지난 3월 3일 그러니까 올해 초에 보도한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죠.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 보도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나온 보도인데 암호화폐와 우크라이나의 관련성을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서 지원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돈이 쇄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도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 4,2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기부, 또 20만 달러 상당한 디지털 아트웍을 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 여기에 또 예측하시겠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또 등장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간 후 일주일여 만에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우크라이나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암호화폐 기부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나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샘 뱅크먼 프리드 FTX가 잘 나갈 때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가 우크라이나 재무부 등을 지원해서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암호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당시 얘기했고 FTX가 그런 디지털 자산을 받아서 이걸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을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일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무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그 당시에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자금 루트에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샘 뱅크먼 프리드가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않았나. 우크라이나에 돈이 몰릴 거라는 걸 굉장히 빨리 감각적으로 캐치해서 우크라이나에 접근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뭐 잘 활용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그 앞서 FTX 본사가 바하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하마 수사 당국이 FTX 본사의 그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하마에도 SEC가 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유동성 위기에 몰린 FTX 바하마 자회사의 자산을 동결한 후에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하마 수사 당국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바하마 증권거래위원회는 FTX 바하마 자회사를 청산하는 절차에 지금 들어갔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그 내용을 보면 FTX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었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숨기고 있는 건지 어디로 어떻게 빼돌린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디지털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FTX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행태도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을 만들어서 빼돌린 것으로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트위터 등 SNS에서 보면 FTX와 민주당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 미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원조 명목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간 돈이
못해도 수백억 달러에 지금 달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돈을 군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도 주면서 또 무기도 주고 워낙 물자 같은 걸 많이 받다 보니까 굳이 돈을 바로 무기를 뭐 구입하기 위해서 전환하고 이럴 필요가 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FTX에 투자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TX가 파산 보호 신청에 좀 들어갔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투자한 돈 역시 지금 사라졌다. 이런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 등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민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클리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보냈고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받아서 FTX에 투자했고 근데 그 돈이 FTX에 들어가고 나서 행방이 지금 묘연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뭐 우크라이나 돈을 보낸 무슨 증거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트위터 등에서는 그 전문가들 이런 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는 물론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트위터 등에서는 대형 언론사들에게 제대로 이제 취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를 제대로 된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해서 좀 알려달라.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고요.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만 4천만 달러를 민주당에 지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돈도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FTX에서 나온 돈이 그럼 이 돈도 무슨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빼온 돈을 가지고 민주당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가 고객 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개인만 생각하는데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우크라이나 뭐 재무부가 투자했고 이것도 다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FTX 문제는 현재로서는 단순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를 통해서 자금 세탁한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했던 행사에 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까지도 함께 나와서 샘 뱅크먼 프리드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미국 대통령과 전 영국 총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샘 뱅크먼 프리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은 잡아놔야 되겠네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